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전일 CPI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급락 뒤에 되돌림 현상을 줬습니다. 왜 이러한 이유가 나왔는지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6.6%,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 발동됐습니다. 전달보다는 일반 CPI는 낮게 나왔고 지난달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했었죠. 첫 번째, 중요한 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만 지켜보자. 발표 직후에 시장 어떻게 됐나요? 급락 뒤에 되돌림을 줬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되돌림 자체를 어떻게 예측해요?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정확히 21시 30분에 CPI 발표가 드러나는데 발표 직후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분 뒤, 20분 뒤에 되돌림 주나 지켜봐야 돼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되돌림을 주었는지. 네, 우리가 일단 CPI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건 즉각적으로 통화 정책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증시가 오르고 떨어지는 부분은 물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긴축에 대한 강도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긴축 강도가 빠를까요? 네,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근데 물가가 오른다고 해갖고 시장이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찝어야 돼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CPI는 필요 없다. 자, 지금 에너지는 오펙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증시의 입장이고. 지난달 오펙 감산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0만 배럴이죠. 200만 배럴 감산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영향이 없다는 거는 더 이상 에너지 가격으로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요인 자체는 저조할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먼저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에너지를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담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 빨간불이 나왔어요.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우리가 MBS 채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걸 매일 확인하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걸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직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내년도 최종 금리에 대한 상단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자, 이게 확률 도포로 50베이시스 포인트 혹은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가 추가 반영 이루어질 건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3년도 6월을 보면 4.75%가 40% 육박하고 5%가 34%, 5.25%가 10%입니다. 시장 변경된 걸 보게 된다면은 확실히 증가세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자, 확률 도표가 올라가긴 했지만 금리에 대한 변동 자체는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야기하려면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에 대한 금리가 확실하게 변경이 돼야 돼요. 어제 같은 상황에서 연출이 되려면은 4.75%가 아예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발표 이후에.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조금 다소 변경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으로 더 추가적인 최종금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확률 도표 변경 없이 일부분만 확률만 변경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밑으로 이동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5.5%까지. 근데 지금은 다소 확률 자체만 변경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CPI 발표 이후 최종금리가 큰 변동성이 없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시장이 되돌린 이유는 즉 뭐냐? CPI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중요한 건 최종 금리에 대한 변경 자체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요소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10월 시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어떤 백데이터, 어떤 사건이 있었나 이 전개 자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나열한다면은 FOMC 회의록 있었죠? 그리고 잭슨 홀 회의, 그리고 CPI 발표, 그리고 10월 CPI 발표입니다. 모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최종 금리에 대한 스탯이에요. 자, 이때는 어떤 거예요? 4.0%를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4.5%를 지향하고 있어요. 4.75%를 지향하면서 5%까지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5%를 지향을 했죠, 실제로. 네. 근데 CPI 발표 이후에는 추가 스탯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요인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CPI는 오히려 시장의 반발성 매수를
주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추세 차트로 보게 되면 11,700선까지 무난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이제 매수 자체가 이제 조정이 드러날 텐데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은 11,700 라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가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일목균형표를 항상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신호가 발생하고 시황이 발생한 다음에 스팬에 대한 이탈 자체가 나온다면 추세 자체로 이어갑니다. 자, 또 시황 나왔어요. 이어갑니다. 자, 또 시황 나왔습니다. 이어갑니다. 지금 상황은 뭐예요? 자, 반발성 매수로 추가적인 최종금리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일목균형표로의 위치값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자세하게 보게 된다면은 일목균형표 위치값상 맨 처음 맞을 수 있는 구간대에 대한 모멘텀은 기준선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모멘텀을 보게 된다면은 선행 스팬에 대한 지지 저항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선행 스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스팬 위치 값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하단 값인 1900선에서 800선에서 지지 요인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은 최종 금리에 대한 변경이 없으니 11,700선까지는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으나 어디 위치 값이 가장 유용하게 볼 수 있냐에 대한 여부 자체는 1900선부터 매수세를 돌입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최종 금리가 변경이 없었다는 점. 이 점은 11,700선까지 상방 코스로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CPI로 보는 최종 금리, 그리고 최종 금리는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정합니다. 지금 시장 매크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볼 건 뭐예요? 최종 금리로 인한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입니다. 연준이 과연 추가적인 스트레스 줄 것인가 아닌가는 물가에 대한 잡히는 양으로 측정을 하겠죠. 이게 매크로 환경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란통에서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최종 금리가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매도인지 매수인지 방향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